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국어강사 김재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예비고일 학생들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냥 이제 본격적인 내용적인 차원이나 이런 얘기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저라는 강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저는 강사들 중에서 아주 최상위권이 많이 듣는 강사 이건 아닙니다. 다만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 역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3, 4등급인 아이들이 와서 1을 찍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막 원체 사람 자체가 대형 수업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블로 수업을 들으려고 대형 수업을 들으면서 관리를 받으려고 왔다가 여기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눌러앉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역전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옆에서 분석해 봤어요. 저는 약간 건망증이 심한 강사여서 매일 제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자기 전에 저는 집에 강일지라고 조그마한 게 있어요. 또 국어 쓰니까 약간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느꼈던 감정, 어떤 흐름으로 설명했는지, 아이들의 이해도가 어땠는지, 확인이 어땠는지 이런 걸 복귀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데 제가 느낄 때 역전을 잘 하는 학생들, 성적을 끌어올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해도가 높아요. 자기 이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는 결국에는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어딘지, 목표 대비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완성도가 어딘지, 왜 이 완성도밖에 못 왔는지, 언제 나는 나태해지는지, 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점검할 줄 아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잘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해도가 높으면 결국에는 뭐라고 하죠? 자기가 갖고 있던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이 교정되고 그 습관이 교정되면은 그게 변화된 일상으로 뭔가 재조직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성적으로 드러날 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강사의 역할은 뭐냐? 관찰을 잘하는 게 1번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입장이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과거에 유추해 봤을 때 좀 비슷한 사례들 같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이 뭔지 이런 거를 좀 강구해 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뭐 앞에 뭐 이런 문제가 잡다하게 많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5년에서 6년 동안 대치동 지역에서 매년 10개 정도 되는 학교 팀 수업을 계속 운영했었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유지하면서 계속 연구한 게 뭐냐면 10개 되는 학교들의 필기라든가 학교생들의 수업이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문제 내는 패턴을 갖다가 한번 종합해 왔어요. 왜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출제 경향성이 그때그때 너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경기고 수업을 해봤는데 경기고 수업은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가는 동안에 교사 배치가 똑같았던 적이 없어요. 3번 시험 다 교사 배치가 달랐어요.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 시험 문제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 때는 완전 암경으로 냈다가 1학년 1학기 기말 때는 외부 지문 같은 걸로 도배해서 독해를 요구하는 유형으로 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시험 대비해서 강사가 해줘야 하는 제일 먼저의 역할은 뭐냐? 시험은 기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기 중에서는 그 선배 자녀가 있거나 이미 아이가 있는 분들은 학교별 일타 처음에 수업하면 많이 보내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그 학교를 오래 연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의 필기나 수업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따라가 줄 수 있는 수업인가? 요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자료에 넣어 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 가라고요. 사실 요새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새 대치동에 지역형이 없어졌어요. 지역형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어떤 형태로 변화했느냐? 수능형으로 바뀌어요. 수능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의 특성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독해를 요해하잖아요. 어머니들 국어는 문학, 문법, 독해로 영역이 나눠지죠. 독서로 나눠지죠. 독해력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 어디죠?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요 학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에서 비문학이라던가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반영하는 비중이 넓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외부 지문을 많이 내면서 시험 범위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역형 문제를 줄이되 시험 범위를 늘려서 학교 범위를 소화하는 게 힘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반면에 새롭게 어떤 유형이 생겨났냐면 논술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요 유형이 생겨났어요. 그 유형이 어디가 나오냐? 여기 나오는 휘문고, 중동고, 개포고 요 세 개 학교 있죠. 요 세 개 학교가 일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의 문장을 쓰는 능력이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면은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암기형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키워드가 뭔지 찾으면 되는 정도고 이거는 이제 단대부고 시험이고요. 이 경기고 시험인데 문제의 길이나 정보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개념형으로 내는 학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경기여고 여기가 이제 경기여고 문제고 여기가 이제 숙명여고 문제인데 보면은 적용형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이 지문을 미리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현장에서의 독해력이 중요한 학교들인 거고요. 이게 이제 휘문고나 또는 이제 요거는 중동고 문제인데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조건을 까다롭게 주고 여기에 맞게 쓰라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패턴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까예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아직 학교가 설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유형을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시험에 들어가서 이 유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기본기를 다지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요거는 제가 PPT에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넣어놓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려보십시오. 왜냐, 고1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치르게 되는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이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고등 과정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묻고 있는 건 뭐냐? 중등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얼마나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풀렸을 때 등급 컷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1등급권에 있는 학생이냐, 2등급권에 있는 학생이냐, 3등급권에 있는 학생이냐, 사실 3등급 이하라고 저는 그냥 뭉칩니다.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이 시험은 전국 단위 시험이고 대치동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등급 밑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내신 시험 같은 거 갔을 때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면 3등급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휘력이 약해요. 어휘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해서 어휘력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를 풀렸을 때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면은 어휘력이 약하다고 의심하는 게 딱 좋냐면 문제를 딱 풀렸는데 엄마, 아빠, 나는 이과 성향이어서 그런지 과학기술은 뭐 잘 이해하겠는데 경제는 모르겠어. 뭐 이런 말 하거나 반대로 아버님들이 어렸을 때 신문 읽히고 이런 거는 좋아했어서 나는 사회나 법이나 이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아니 나는 인문 보면 과학 보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독서력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어렸을 때 신문 기사 같은 거를 고르게 읽히지 않았다.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영역에 따라서 균질한 어휘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챙겨야 하는 거는 각 영역에 알맞게 고르게 어휘력을 체크하고 있는가. 3등급 미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3등급 미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함정인데 중학교 때 국어 시험을 봤을 때 A는 나오는데 100이 나오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A는 나오는데 100은 안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구룡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시험이 쉽기 때문에 애들이 97, 95, 뭐요 정도 점수가 나오면 만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요런 학생들은 생각보다 뭐가 있냐면 개념어 훈련이 잘 됐어요. 훈련이 잘 됐다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개념을 외우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는가를 보고 그 표현과 내 이해도가 같다는 걸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요게 떨어진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급의 학생들은 개념이나 어휘를 잘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학생들은 문제풀이 경험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 경험은 왜 중요하냐?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문제를 풀 때는 두 단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단순한 단계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거냐면 출제 요소를 따지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특정할 수 있는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학창 시절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요새 아이들도 진달래꽃 이런 식 배우거든요. 배울 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진달래꽃의 A부터 Z까지 그게 전부 다 시험 문제 뽑아 나오냐? 아니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일반화. 일반화는 뭐냐? 문제 내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 교육학적으로는 뭐 정킹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화려한 표현은 좋아하지 않고요. 일반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같은 문제로 인지하느냐. 이 능력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가 어려운 시험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일단 뭘 묻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요거를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초점화를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똑같은 출제 요소를 내도 이거를 유형을 하는 거는 또 시험마다 다르거든요. 진달래꽃을 똑같이 학교에서 다 시험 범위에 놓고 가르쳐도 단대부고 같은 학교는 그냥 단답형으로 내버리는 거고 숙명여고는 외부 지문 얽혀버리는 거고 영동고는 그거 갖고 설명문을 내갖고 긴 시간 독해를 하도록 만드는 거고 묻는 방식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가면 되냐? 사실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목표는 이거 감이 오기까지 이게 2등급 끄트머리 컷이거든요. 요 정도까지 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붙어볼 만한 실력은 갖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실전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 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딱 하나인데 타임 어택이요. 타임 어택. 그러니까 수학과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인데 저는 그 예비고일 강사지만 수능도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이번 수능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60% 정도는 1등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2등급이 20%여서 20% 학생들 제외하면 2등급 위의 성적은 나오거든요. 이게 수능에서 나중에 이게 되게 크게 발휘하는데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해요. 시간 안에. 그럼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을 주고 왔을 때 아이가 사고가 긴장감 때문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독해력을 묻는 방법은 뭐죠? 글 안에 안 읽히는 뭔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읽다가 막힐 수밖에 없는 무언가. 어휘를 세게 내버리던가 문장을 완전 복잡하게 꼬아버리던가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뭐냐면 안 읽히는 게 나왔을 때 거기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안 읽히네? 왜 내가 지금 이게 안 읽히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지? 기출문제에서 안 읽히는 문장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 특정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거기서 심리적으로 압도가 돼버려요. 특히 수능 가면은. 안 읽히네 큰일 났다. 망하겠다. 망할 거야.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 안에 압박을 견뎌내는 심리적인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스펙트럼의 학교들 중에서 수능형 학교라든가 논술형 학교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학교들은 그거를 좀 훈련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속도를 높이는 적절한 뭔가 방법이 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기 위한 특정한 방법을 배워서 실제로 타임 어택을 견뎌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글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글을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잘 읽기 위한 일단 본질적인 뭔가 독해력 그거를 갖추는 데 힘쓰는 게 1차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 내신이 일단 예비고일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내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종합적인 문제인행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방대하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 내는 근거는 뻔합니다. 세 개밖에 없죠. 교과서 내거나 아마 교과서가 개정됐으니까 많이 넣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 활용하는 양상을 대치동에서 살펴보면 문학 문법만 내거든요. 교과서 1차로 낼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교육청 기출을 2차로 내겠죠. 그 다음에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 있는 거를 3차로 내서 모든 대치동 지역이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는가예요. 다만 변형하는 과정에서의 논리는 비슷해요. 출제 요소를 뽑아낸다든가 어떤 식으로 변별을 낸다든가 똑같고 문제 유형을 좀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잘 갖추고 있어서 성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저희 반평균이 97.5였어요. 1등급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방식을 듣고 관리하러 왔다가 1학년 1학기 기말 때는 4등급인 애가 잘 풀어서 1등급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외워도 표현을 달리하면 안 읽힐 수 있는 게 국어기 때문에 훈련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필기노트를 이렇게 쏴주는데요.
이 필기 노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출이라고 하는 건 역사잖아요. 필기라고 하는 것도 역사죠. 학교 쌤이 어떤 식으로 가르쳤고 그게 문제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종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 공부할 시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1차로는 일단 학교 수업이나 과거 프린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게 기출로 어떤 식으로 풀이되었는지를 이렇게 풀어서 수업을 해주고요. 훈련할 만한 기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읽기 자료로 주거나 아니면 OX 자료로 주거나 해서 문장을 읽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 물론 이건 내신 대비고 그 전에 제가 방학 때 문장 읽는 연습도 수업 때 따로 넣어주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일단 진행될 거고 정리가 안 되니까 막판에는 이렇게 정리 자료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장으로 단권화로.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문제 가장 나올 만한 에센스를 좁혀가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가올수록 공부할 범위나 공부할 내용이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유도해주고 테스트 저희 문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좀 갖추기에 좋은 구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이따 관리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관리를 되게 치열하게 하는 강사입니다. 그거는 저 초반에 강의할 때부터 제가 좀 그런 집착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강사 데뷔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막 강사를 해야지 이러고 강사를 한 건 아니었고 예, 먹고 살려고 대학생 때 방문과외 하다가 이렇게 눌러 앉았는데 국어가 그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국어학원은 주말 수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과외할 때는 주말에 수업을 안 깔았어요. 일요일엔 수업을 안 깔았어요. 제가 그때 과외로 처음에 딱 두 학생 했거든요. 단대부고에 하나, 상문고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상문고에가 방문고였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좀 너무 숙제 안 하고 막그 남자를 뭔지 알죠? 내가 안 하면 내가 어쩔 건데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방식을 제가 과외할 때는 한동안 써먹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방문과이니까 아침 8시 반에 집을 찾아가요. 그럼 대학 다닐 때니까 저도 대학 저기가 있잖아요. 과제 있잖아요. 나는 내 과제, 너는 네 숙제 옆에 앉아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방에서 하면 안 돼요. 약간 눈치 없는 척하면서 부엌 같은데 왜냐 아버님들 일요일에 쉬셔야 하는데 화내실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이렇게 문 닫고 나오면 방 문으로 막 들려요. 아버지가 야 너 나와봐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짓을 한 두어 번 하면 숙제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렇게 관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 집착적인 게 있어요. 국어는 제일 핵심인 건 뭐냐면요.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갇혀 있어야 돼요. 좀 제가 이게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 좀 특별한 이 학생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그 대치동은 워낙 전국 단위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게 대전에서 올라왔던 여학생이에요. 재수생인데 수학이랑 영어는 1이에요. 과탐도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국어가 안 거예요. 가르치는데 안 해본 건 아닌데 뭔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주간지로 숙제를 줘요.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매일 풀잖아요. 그거를 저랑 어머님이랑 학생 있는 단톡을 만들어서 거기로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매일 그거를 보면서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한 변형 문항 이런 거를 계속 노가다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2달 걸렸어요. 수능 때는 물론 이 학생은 국어만 문제여서 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나와서 다해설로 좀 드라마틱한 케이스인데요. 그거를 내신 수업할 때 제가 적용했어요. 조교 옛날에는 제가 어머님을 같이 넣었는데 올 초에 영도고에 하나가 싸웠어요 엄마랑. 그래서 엄마랑 넣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매일 관리를 하고 주에 한 번 리포팅을 드려요. 드리는데 저랑 조교쌤이랑 학생이랑 톡을 파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오전 10시에 뭐 이렇게 계속 낼 때까지 갈구는 거예요. 저는 막 바꿔서 내게 하는 거죠. 내게 하면 애가 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숙제가 뭐 나가냐면 2개가 나가는데 공통과제가 하나 나가고 얇은 개별책이 하나 나가거든요. 거기에는 오답 문항이랑 오답 변형 문항이 이렇게 챙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 틀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저희 관리의 첫 번째 포인트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일이 깨져서 학생 이름이 나왔는데 하여튼 예, 이런 식으로 기록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제 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뭐 이거는 그냥 내부에서 애들 이제 성적 분석할 때 이런 데이터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얘가 진짜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 전에 제가 복습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과제 그 성취도가 있을 거고 복태가 있을
테니까 그 점수를 종합해서 애의 숙지도를 확인합니다. 그거에 알맞게 클리닉을 진행해요. 진행하고 수업 진행한 다음에 수업 끝나기 전에 문제풀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두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숙제 잘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1번은 주간으로 과제 트래킹하는 거. 2번으로는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 하는 거. 요렇게 단계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클리닉을 부릅니다. 클리닉은 제가 이렇게 그 평일 동안에 주로 열어서 진행하는데 제 시간을 이렇게 나눠 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오버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애에 따라서. 그럼 과제 성취도를 가지고 제가 애를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눌 거예요. A, C는 제가 좀 직접 챙깁니다. A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고 얘네 시간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시간 줄여주려면 Q&A를 하면서 얘가 모르는 게 뭔지 강사가 직관적으로 좀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얘네 갈궈야 돼요. 복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고요. 요 학생들이 이제 약점을 잘 추려 나가야 돼요. 이제 크게는 저희가 문학 담당 연구진, 문법 담당 연구진, 독서 담당 연구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더블로 들어가서 아이를 좀 케어하는 방식으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해서 성적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일단 그 독해, 문학, 문법 고르게 나갈 텐데 독해는 그냥 시즌 1 때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휘 축자적 의미인데 뭐 한자 어떻게 하는지 단어부터 문장, 문단, 글, 문제로 해서 좀 퍼져나가는 식으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제재별로 개념화를 좀 정리해 줄 겁니다. 그렇게 나가고 뭐 문학은 제가 그 문학사 흐름에 알맞게 문문, 산문, 교과서 필수 작품을 쫙 돌아줄 거예요. 내신이 일단 목표여서.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것도 개념을 이렇게 두 바퀴 정도, 문법은 두 바퀴 정도 돌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문법은 고1 3월 모의고사 문제들을 봤을 때 문법을 잘 맞출 정도면 내신 출발점에는 서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게 일단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독해를 할 때 저희가 단순히 풀리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약이에요. 이게 수학이랑 국어의 다른 점인데 수학은 좀 국어쌤이니까 약간 디스하면 클리닉이 편해요. 실제로 편하다는 건 아니고 애가 연습장에 자기가 어떻게 사고했는지를 적으니까 얘가 무슨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어려움이 뭐냐면 특히 비문학 같은 거 얘가 뭔 생각했는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쓰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단어 단위로 써보고 문장 단위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쓰게 해서 요거에 대한 첨삭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내신 대비는 뭐 보통 제가 7주 진행하는데 앞쪽에 문법을 먼저 해줍니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외우고 뒤에 문풀하면서 감유지를 하면 휘발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때 문학하고 비문학 범위를 뭐 해준다 정도의 뭐 요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국어라는 과목은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입니다. 애가 어떻게 읽었는지, 뭔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해요. 학보다 습이 너무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학도 중요하지만 습과 학이 유기적이어야 돼요. 얘가 습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뭘 덜 습득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국어 80점인 거면 그냥 80이 아니에요. 문학은 100인데 문법은 60이거나 이런 80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단과 처방, 그 다음에 해결까지를 좀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갈아서 잘 했고요. 그래서 성취도 잘 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자녀가 고등학교 때 국어에는 좀 국어 때문에 마음 쓸 일은 없도록 제가 잘 정돈해서 성적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